그러면 정확한 혈압을 어떻게 측정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. 사실 어떤 상황에서 재면 혈압이 내 혈압보다 높게 나오는 몇몇 상황들이 있어요. 그래서 주의해야 할 것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여러분, 혹시 혈압을 재면 왜 매번 다르게 나오는지 궁금해 보신 분들 계신가요? 또 어떨 때는 재면 괜찮고 또 어떤 날은 너무 높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, 그러면 정말 정확한 내 혈압은 얼마야?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시거든요. 오늘은 진짜 정확한 내 혈압이 얼마인지, 내가 진짜 약을 먹어야 되는 건지, 약을 먹고 있다면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확인하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일단 중요한 건요, 병원에서 재는 건 그렇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. 더 중요한 건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혈압을 측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. 병원에서 재는 혈압보다 심혈관 합병증 예측이 더 정확하거든요. 사실 여러분들, 우리가 고혈압을 관리하는 목적은 혈압 자체가 뭐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, 혈압이 조절이 안 됨으로써 생기는 합병증, 제일 흔한 건 중풍이죠.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 혈압을 관리하는데, 가정 혈압이 훨씬 더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되는 지표이다,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가정 혈압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. 두 번째는 가정 혈압을 측정하는 그 행위만으로 혈압 조절이 잘 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집에 혈압계를 두시고 혈압을 측정해 보시면 좋겠는데요. 혈압을 측정하고 그 데이터를 기록해서 주치의 선생님이랑 상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정확한 혈압을 어떻게 측정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. 사실 어떤 상황에서 재면 혈압이 내 혈압보다 높게 나오는 몇몇 상황들이 있어요. 그래서 주의해야 할 것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앉으시면 혈압이 높게 나와요. 보통 병원에 가면 아직 공간이 협소하고 등받이가 없고 이런 이유로 혈압이 올라갑니다. 이때는 이완기 혈압, 그러니까 확장기 혈압이라고도 하고 작은 숫자입니다. 그 이완기 혈압이 한 6 정도 높아질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. 그래서 이제 보통 병원에서 재시면 등받이가 없는 경우 이완기 혈압에서 한 5에서 6 정도를 빼고 평가를 해야 하고, 그러니까 반드시 등을 기댈 수 있는 의자에 앉는 게 중요하겠죠. 두 번째는 가끔 다리를 꼬고 앉아서 혈압을 재는 분들이 있으신데요. 다리를 꼬는 것만으로도 수축기 혈압이 8 정도 올라갑니다. 즉, 두 발을 바닥에 편편하게 두고 측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측정 중에 생각을 많이 하는 것. 아, 내가 이거 하고 어디 가야지? 뭔가 집중할 수 있는 생각이 들거나, 아니면 말씀을 하시게 되거나, 아니면 몸으로 움직이거나, 이런 행위 자체가 혈압을 더 높게 나오게 하는데요. 무려 10에서 15 정도 차이가 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조용한 상황에서 가능하면 움직이지 않고 가능하면 편안한 생각을 하면서 측정을 해야 하고, 그게 바로 내 혈압이다,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. 그럼 세 번째, 언제 측정할 거냐? 보통 오후에 혈압이 너무 높아서 오시는 분들 계시거든요. 그런데 사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혈압이라는 것은 우리가 중풍을 예방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, 중풍이 주로 일어나는 시간, 그 시간이 바로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쓰러지시죠.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난 직후의 혈압, 그리고 주무시기 직전의 혈압이 매우 중요합니다. 즉, 아침과 저녁 혈압이 나의 혈압이고, 이 낮에는 생각하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활동하거나 이런 여러 이유로 들쑥날쑥하고 그게 정상인 것입니다. 그래서 수축기 혈압이 200 이상 넘지 않는 경우는 조금 있으면 또 떨어지고 또 올라가고 그럴 수 있으니까, 혹시 낮에 너무 혈압이 높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실 때, 아침에 일어나서 활동을 시작하시기 전에 혈압약이나 이런 약을 드신 다음에 약물을 복용하기 전에 또 화장실은 한번 갔다 오셔서 측정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. 저녁에는 모든 활동을 다 마치고 휴식 상태에서 이부자리에서 주무시기 직전에 측정을 하시면 됩니다. 그렇다면 어떤 혈압계를 선택해야 할까?
있습니다. 손목혈압계도 있고 손가락에 끼우는 것도 있고 그리고 위에 팔 감는 것도 있죠. 하지만 이 혈압의 그 숫자의 기준은 이 위팔, 상완을 감는 혈압계를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상완을 감는 혈압계, 위팔을 감아서 혈압을 측정하는 걸 구매하셔야 됩니다. 요즘은 의료기기 파는 데도 있고 쿠팡도 주문하면 내일 아침에 오고 이러니까 사는 게 어렵진 않은데요. 종류가 많아요. 아주 저렴한 것부터 아주 비싼 것까지 있는데 적어도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의 거, 그 정도는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. 훨씬 더 비싼 것은 그 외에 부가적인 기능들이 많이 있어요. 데이터를 뭐 오래 기록해 준다거나 트렌드를 보여준다거나. 하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수첩에 기록을 하셔도 되니까 그거는 기호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고요. 또 너무 저렴한 건 정확성이 좀 떨어질 수 있어서 적어도 5만 원에서 10만 원 요 선에 있는 것들을 구매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가끔 환자분들이 묻는 질문 중에요. 집에서는 정말 낮은데 병원만 오면 이렇게 높다. 아니면 우리 집 혈압계가 고장이 난 건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 있거든요. 그럴 때는 고민하지 마시고요. 그 혈압계를 들고 병원에 오세요. 그러면 병원에서 혈압 재실 때 그 옆에서 내 혈압계도 한번 재보세요. 그래서 비슷하게 나오면 혈압계 문제가 아니죠. 당연히 가정에서는 혈압이 좀 낮게 나오고 그게 진짜 내 혈압이고요. 병원에 오시면 혈압이 좀 올라가는 분들이 있어요. 우리가 흔히 백의 고혈압이라고 하는데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있으면 긴장이 돼서 올라간다. 이런 분들이 주로 여자분들, 좀 마른 분들, 스트레스에 민감한 분들이에요. 그래서 고혈압 측면에서는 가정과 병원의 차이가 큰 게 의학적으로 큰 의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이런 변화에 뭔가 민감하다는 건 체력이 안 된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확실히 근력을 좀 키우실 필요가 있습니다. 좀 여담이지만요. 그럼 마지막으로 혈압 측정을 준비하는 방법을 제대로 한번 리뷰를 해드릴게요. 혈압계를 사셨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? 가정에서 혈압을 측정하실 때 아주 조용하고 안정된 환경이 필요합니다. 시끄러운 소음이나 뭐 방해 요소가 없는 곳에서 혈압을 재기 전에는 최소 5분 정도 안정된 상태에서 측정하셔야 되죠. 그리고 아침이나 주무시기 직전에 측정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커피나 흡연은 하지 않고 측정하셔야 됩니다. 또 음식을 드시는 것도 혈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급적 공복인 상황에서 혈압을 측정하시면 됩니다. 즉 식사 전 뭐 카페인, 흡연 이런 것들은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다. 이걸 기억하시고요. 그리고 소변은 미리 보시는 겁니다. 방광에 소변이 가득 차 있으면 수축기 혈압이 최대 10 이상 올라갈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측정 전에는 화장실에 다녀와서 5분 정도 앉아 계셨다가 측정을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한 번으로 측정하는 게 아니라 최소 2번 이상 측정을 하시는 거예요. 보통 1, 2분 간격이 되거든요. 1분 간격으로 2번 정도 측정해서 평균을 내시는 겁니다. 매번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는데 처음에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측정을 하시고 그 이후에는 한 번씩 측정하시면 됩니다. 또 어떤 분들은 좌우가 다른데 어떤 게 내 혈압인가요? 하시거든요. 좌우 다른 게 살아있어서 그런 것이고 그 중에 높은 혈압을 내 혈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기억하세요. 진짜 내 혈압은 병원에서의 혈압이 아니다. 낮에 재는 것도 아니다. 술이나 담배 그리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측정하는 것도 아니다. 즉 가정에서 아침이나 주무시기 직전에 측정하시는 것도 바른 자세로 측정하는 것이 나의 혈압이다. 이걸 기억하시고요. 이걸 잘 데이터를 관리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이 내가 원래 먹어야 하는 혈압약보다 더 세게 드시게 되고 모든 의약품은 효과가 있지만 그만큼 부작용도 있어요. 고혈압약의 부작용은 앉았다 일어날 때 어지럽고 어르신들은 기력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혈압을 측정해서 아주 적합하게 약을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. 그리고 더 중요한 거, 이 혈압약은 우리가 왜 매일 먹나요? 24시간 정도 효과가 가기 때문이죠. 더 근본적인 치료는 여러분들이 생활습관 관리를 잘 하시는 건데요. 가장 기본은 먹는 거 그리고 운동이 됩니다. 그래서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혈압약을 줄일 수 있는, 어떤 분들은 끊기도 하시죠.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식사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때까지 더 건강하시고 더 긍정적인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.